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펠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김펠트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떻게 보면 참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할아버지께서 들려준 금기사항이라는 내용인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김펠트님. 오늘 김펠트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공포도 공포겠지만 좀 미스테리한 쪽이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그리십니다. 렛츠 기릿!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할아버지께서 어른분들한테 말하시던 걸 주워 들은 거랑 나중에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신 얘기를 합쳐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황은 잘 모른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6.25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가 사시던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할아버지께서 그때는 친척들끼리 같은 성씨끼리 사는 마을, 그런 데서 살고 계셨는데 거기가 대구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 부산으로 많이 피난을 갔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할아버지의 친척들이랑 같이 마을 단위로 같이 피난을 가셨대요. 네. 거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시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신 거죠.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10대셨고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외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네네. 마을에 같이 살던 친척들이랑 함께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을 다시 꾸리기 시작하셨어요. 예. 워낙에 오랫동안 비워졌던 마을이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고 더럽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힘을 합쳐서 마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마을 뒷산 쪽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스님 한 분이 원래 살고 계셨대요. 나이 드신 노승이었다고는 했는데 피난 갔을 때 연락이 끊겼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도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마을로. 그래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살아서 만났네 이러면서 잘 지냈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 반갑게 대화를 하시고 스님이 마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축복? 같은 걸 하려고 마을을 한번 돌아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마을을 돌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증조 할아버지의 집까지 와가지고는 한참을 그냥 쳐다만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 고개를 갸웃갸웃하시면서 이런 소리도 내시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냥 멀뚱히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가 왜 그러고 가만 서 있는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분이 이쪽 집은 근처에 다른 집을 구하시던가 아니면 딴 데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말고는 전쟁이 끝났다 보니까 가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가진 게 이 집뿐인데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사냐고, 이유가 대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스님이 이유는 얘기를 계속 안 해주시고 그냥 나가는 게 좋겠다, 느낌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스님분이랑 증조 할아버지께서 막 실갱이를 하셨대요. 나가라,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스님분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그러면 여기서 사는데 살면서 딱 3개만 지켜달라고 하셨대요. 와, 이게 금기사항이구나. 네, 맞아요. 예. 그 3가지가 앞마당에 큰 개를 몇 마리 키워라. 큰 개? 예. 네, 큰 개. 작은 게 말고 큰 개를 몇 마리 키워라. 그리고 앞마당에 있는 화장실 털을 뒷마당으로 옮겨라. 마지막으로 앞마당에 절대로 나무를 심지 말라. 그 3가지였거든요. 예. 이게 다 앞마당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나 싶기도 하셨을 거고 진짜 찝찝하셨을 것 같은데 딱히 어려운 약속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까지도 약간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뭔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그 스님이 젊을 때부터 왕래를 하시던 분이니까 증조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도 믿고 그거를 쭉 지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뒷마당으로 옮기고, 근데 애초에 화장실이 터만 남았다 수준으로 망가져 있었대요. 돌아왔을 네. 때부터. 좀 개도 2-3마리 데리고 오고 나무도 안 심고, 그렇게 그 집에서 스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되게 오래 사셨어요. 그 집에서. 오,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사셨으니까 대충 할아버지 기준으로 따져도 80년 가까이 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할아버지 젊었을 시절도 거기서 보내시고, 나중에 외할머니 데리고 오셔서도 계속 거기 사시고, 그리고 2010년도쯤에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 계속 거기 사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할아버지 집에 가도 진짜 어렸을 때는 앞마당이 그냥 흙판이었고, 예.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는 시멘트로 아예 덮어놓은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개를 키우셨는데 항상 3마리가 있었거든요. 막 진돗개나 풍선개 이런 거. 네네. 진짜 네. 큰 게 뭐 시베리안 허스키도 있었고, 약간 시골에만 볼 수 있는 그런 큰 게 예. 있잖아요. 항상 3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죽으면 또 한 마리를 데려오시고, 또 한 마리가 죽으면 또 한 마리를 데려오시고, 항상 3마리를 채워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개가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개 수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개들이 진짜 빨리 죽었었어요. 아이고, 예. 네, 그때는 뭐 개 수명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그 많은 개들이 다 단명을 했다는 게. 그쵸. 예.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바로는 개장수한테 주지도 않았대요. 그런 형식도 아니었고 뒷산으로 같이 묻으러 간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할아버지 집으로 가면 항상 엄청 큰 개들이 있으니까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집에서 좀 이상한 일이 몇 개 있긴 했는데 그때는 그게 이상한지 잘 몰랐거든요. 예. 이상한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왜지? 하고 말 것 같은 그런 일들인데, 뒷마당 쪽에 대추나무랑 배랑 이런 작은 과일나무를 몇 개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뒷마당 너머에 울타리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뒷마당에 화장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항상 갈 때마다 나는 분명히 허수아비를 봤는데 할아버지는 허수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밤에만 가면 허수아비가 있는데 왜 할아버지는 허수아비가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어릴 때니까 낮에는 사람이 나무 근처에 있으니까 허수아비가 없고 밤에만 설치해 놓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어릴 때였으니까. 근데 낮에는 없었어요, 진짜로. 밤에는 있는데. 그게 좀 이상했고, 다른 뭐 짜잘한 걸로는 명절마다 항상 스님이 한 번씩 할아버지 집에 오셨던 거? 그 노승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개가 진짜 많이 죽었던 거, 그런 게 좀 이상했었거든요. 예. 당시에는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명절에만 보니까 저는. 네네. 그러다가 재개발이 됐는데 그때 되게 재개발이 크게 됐었어요. 할아버지 마을이랑 옆마을까지 통틀어서 대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됐거든요. 네,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대구에 아파트촌이라 그러나? 그런 걸 여기저기에 막 지었었어요. 발전하는구나. 네,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도 같이 내는 네. 약간 신도시 개발 이런 거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그 중에 할아버지 마을도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쯤에 중학교 때쯤에 이제 할아버지가 재개발이 되셔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고 재개발이 시작이 됐겠죠, 아마. 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명절이었나? 그럴 때 어린애들은 다 자고 어른들끼리 밤에 한두 잔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걸 안 자고 있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엿듣게 된 거예요. 오, 예. 여튼 재개발이 되고 제가 마을 단위로 재개발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한참 뒤에 그때 대표를 하셨던, 주도를 하셨던 옆마을 아주머니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대요. 네. 연락이 와가지고 그 마을에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었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아주머니 근데서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아파트촌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아파트는 다 들어섰는데 지금 한 아파트촌만 짓다가 중단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그쪽 부지가 할아버지 마을 쪽 부지라서
혹시나 마을에 뭔 일이 있었었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무당을 부르니 많이 한다더라. 오.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자꾸 한쪽 구역에서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인부들이? 네, 죽는다는 거, 인부들이. 예. 아파트 지을 당시에도 자잘한 사고가 많아서 인부들이 불만이 진짜 많았대요. 근데 어찌저찌 건물을 다 올렸대요. 보통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서 그 뒤에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잖아요. 네. 그때 심은 나무가 그때 들은 바로는 그 조경수 중에 되게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소나무 아시나요? 오, 알죠. 좀 멋있는. 네, 맞아요. 그런 나무인데 그거를 가로수길처럼 쫙 심었는데 그 중에 딱 나무 하나에만 이미 3명이 목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부분들도 난리가 나고 아파트 짓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나무 뽑아라 하는데 인부들은 자기들은 절대 못 건드린다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나무 뽑는다고 사람 구해서 그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 장비가 막 꺼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다음날 그 장비 주인이 그 나무에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여튼 난리도 아니라고 연말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셨대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한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위치가 맞는진 모르겠지만 참고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위치가 할아버지 집 구분이 맞았고 무당을 불러서 그 무당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나무를 잘 뽑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결말이 없네요, 이거. 그쵸.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와, 이래서 미스테리한 거구나. 그렇죠. 잠깐만,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네. 일단은 할아버지께서 그 스님 말씀을 듣고 그 금기사항을 지켜오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할아버님께서는 그 스님에게 아니, 이거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나요? 이제 중조 할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물어보셨고 그때 할아버지는 10대셨으니까 네네. 중조 할아버지가 아무리 물어보셔도 알 필요 없다. 아, 뭐 알아봤자 좋을 거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안 해주셨대요. 아, 뭔가가 있구나. 큰 게. 그렇죠. 그러면, 펠트님, 밤에만 보인다고 했죠? 허수아비가. 네. 그거 뭐예요? 그거 설명 한 번만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할아버지 집 구조가 정확하게 미음자거든요. 네. 그 미음의 구멍 쪽에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마당 그리고 옆에 골목 같은 길이 있고 뒷마당이 있는데 그 뒷마당에서 울타리로 바깥이랑 구분이 되고 그 울타리 문을 지나면은 이제 할아버지의 또 다른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전에 하셨던 정미소 건물도 있었고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뭐 대추나무나 이런 걸 그냥 짜잘하게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드시려고. 근데 그 울타리 문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예. 그 푸세식 화장실. 어렸을 때니까 제가 그때 그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썼던 게 초등학생 때였어요. 중학교 때 이후로는 그냥 거기 안 갔거든요. 무서워서. 네네. 초등학교 때 봤을 때 혼자는 안 가고 이게 이상한 게 저만 본 게 아니라 제 동생도 같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둘이서 항상 무서우니까 동생이랑 손을 잡고 그 화장실에 가서 앞에 한 명이 기다리고 있고 한 명이 나오면 그 다음 한 명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화장실을 갔었거든요. 네. 동생을 기다리고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주위를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때 제가 아는 대추나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60cm 정도 됐었거든요. 150, 네. 160 정도? 근데 딱 그 정도 크기의 그 허수아비가 있었어요. 근데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방 같은 게 펄럭거리는 게 보였거든요. 예. 모자도 쓰고 있었고. 오. 당연하게 허수아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무보다 작은 허수아비를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거기 허수아비가 없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진짜 어릴 때니까 초등학생 때니까 약간 낮에는 사람이 보고 밤에는 허수아비가 보는구나 이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요즘 하도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뭐 그슨새나 이런 건 아니겠지? 그슨새가 좀 그런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아, 요괴인데, 네, 네. 아무튼 뭐 있어요. 그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슨새? 뭔 새도 아니고, 네. 아무튼 그게 있는데, 어쨌든 허수아비가 밤에만 있고 낮에만 없다는 게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어야 되는 게 허수아비인데. 그렇죠. 주인이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할아버님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없는데 맞아요. 뭔 소리 없다고 하냐고. 하셨어요. 되게 무서우셨겠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네. 진짜 소름 끼치셨겠네요. 중학교 때 안 간 이유가 그게 쎄해서 안 갔던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동생분도 보셨나요, 그거를? 근데 같이 봤죠. 왜냐면 음.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난 봤는데 동생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너무 밤은 무서우니까 저녁쯤에 갔는데 있었어요, 분명히. 예. 근데 할아버지한테 있잖아요 이러니까 없대요 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오히려 무섭다기보다 되게 답답했어요. 왜 내 말을 안 믿어주지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경기도 광주시 이런 것처럼 딱 그것만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칠곡 쪽입니다. 아, 세븐. 칠곡읍인가 뭔가 거긴가요? 그쵸. 근데 되게 커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칠곡. 이름은 들어봤어요. 칠곡이라는 곳을. 네. 어쨌든 칠곡은 넓으니까 이 중 하나겠죠, 뭐. 그쵸. 야, 근데 미스테리하긴 했네요, 이번 이야기.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네. 들고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번에는? 이거는 같은 키워드로 집에 관한 얘기고요. 너무 좋아. 예.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였고 수능 끝나고 놀릴만 남은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타이밍이 진짜 좋게 부모님 두 분 다 친척 집에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안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오늘 집이 빈다. 파자마 파티 가자. 라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죠. 예. 저 빼고 3명이 왔는데 다 성이 달라서 그냥 성으로 부를게요. 네, 김씨, 이씨, 장씨 이렇게 셋이서 왔거든요. 김이장. 예. 네. 그래서 걔들이 왔는데 이씨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봤어요. 걔랑 중학교 때부터 친하긴 했는데 보게 된 계기가 조금 좀 깊게 하긴 한데 친구한테 허락을 예. 아직 안 받아서 어허. 디테일하게는 말 못하고 대강만 얘기하자면 키워드로 무당 아들 주술 폐쇄공포증이거든요.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했는지. 뭐지, 이게? 네. 우선 나중에 된다면 오케이, 허락 오케이. 받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꼭 허락 좀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귀신을 보는 친구인데 귀신을 볼 때마다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식이었냐면 같이 학교 갔다가 야자하고 집에 갔는데 야 저기 귀신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버스 타고 가는데 자리가 많아요. 텅텅 비었는데 서서 갈 거래요. 그래서 그냥 서서 가라 이러고 말았는데 내려서는 야 사실 버스에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못 앉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네. 약간 그 말투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농담식으로 자주 말을 했던 애라서 사실 반은 믿었는데 반은 안 믿었거든요. 그냥 약간 대부분 야 뻥치지 마라 하고 넘어갈 정도? 뭐 디테일하게 뭐 어떤 애가 나왔고 이렇게 얘기도 안 해줘서 오히려 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네. 네, 여튼 이렇게 김이장이 제 집으로 왔어요. 걔들이 집 문 앞에 딱 왔는데 어디서 구해왔는지 술을 사온 거예요. 이제 수능도 끝났고 어쩌고 막 셋이서 신나서 그러는데 나는 모르겠고 우리 집에서 술 먹다가 걸리면 나만 혼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니들은 먹고 가면 되지만 나는 어떡하냐고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자기들이 다 치우고 가겠다. 장소만 빌려달라. 이미 가지고 온 걸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들여보냈죠. 그렇게 거실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밤이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저희 집 안방 얘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네네. 이게 왜 갑자기 나왔냐면은 저희 집 안방에서 부모님이 가위를 진짜 많이 눌리셨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둘이 자면 괜찮은데 혼자 자면 무조건 가위에 눌린대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야 우리 집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자꾸 가위 눌린다는데 너 한번 봐줄래?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농담식으로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가 있으면 진작에 이상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취해가지고 또 재밌는 상황이니까 이 씨를 가운데 두고 장 씨랑 김 씨가 오른쪽 왼쪽에서 영상 찍는다고 양옆에 서 있고 그런 자세로 들어갔어요, 안방에. 네. 들어가서 방 안을 한참을 보는데 뭐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다들 뭐 김새고 에이 하면서 다시 거실로 돌아왔는데 이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에 들어가 보고 싶었대요. 예. 거실 기준으로 그 벽 너머에 안방이 있고 안방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왼쪽에 작은 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실에서 보면 작은 방이 보이거든요. 근데 노는 내내 살짝 열린 작은 방 문이 너무 거슬렸다고 거기는 뭐 없었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제 방이거든요. 아니 이 친구가 나는 어떻게 잠을 자라고 내 방인데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듣고 싶으면서 듣고 싶은 거 아신가요? 너무 궁금하니까. 아, 궁금은 하니까. 결말을 알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거. 그래서 갔죠. 영상 다시 틀고 이 씨를 앞에 두고 문을 딱 열었는데 이 씨가 문 열고는 잠깐 멈춰 있더니 아 하고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명 다 뭐지? 했죠. 뭐지 하다가 그러고는 이 씨가 문을 닫고는 냅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안방에 우리 엄마 아빠 이불을. 그러고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이불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애가 취했나 주량이 많이 약한가 해서 우선 쉬게 두자고 하고 김 씨랑 장 씨가 찍은 영상을 봤어요. 어떻게 찍혔나. 예. 근데 둘 다 그냥 까만 화면인 거예요. 두 개 다요. 집에 불이 다 켜져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예. 다 켜놓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화면이 까매요. 영상은 찍혀 있는데. 저는 환장하죠. 저는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그러게. 예. 이 씨한테 괜히 물어봤다. 나는 모르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잠 다 잤다 여기서. 그래서 세 명이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 씨를 막 불렀어요. 야 일어나 제발 이러면서 막 불렀거든요. 대답도 없고 그 상태로 한 30분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씨가 깼다고 해야 되나? 자다가 깬 것처럼 부스스하게 이불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안심을 했어요. 아 얘가 취했는데 문을 딱 열 때 술이 훅 올랐나 보다.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행복 회로를 돌렸죠. 근데 얘가 일어나더니 짐을 챙기네. 집에 간대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집에 간대요. 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19살 여자의 셋을 두고 지는 집에 간대요. 진짜로 갔어요. 흥은 다 깨져버릴 거 뭐 놀 분위기도 아니고 사실 제일 무서웠던 게 이 둘도 집에 간다면 어떡하지? 라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막 협박을 했어요. 둘이한테. 너희들도 가면 나 너희 엄마한테 술 먹은 거 다 말할 거다.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 협박을 해서 안방에서 셋이서 껴안고 잤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다음날에 학교에서 막 뭐라고 했죠. 너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하고 떠나면 어떡하냐고 세 명이서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그걸 다 무시하고는 저한테 야, 너 거기 포스터 붙어 있는 곳에 곰팡이 펴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싶었어요. 말해준 적도 없고 제 집에는 처음 온 친구인데 곰팡이가 펴 있는 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위치가 좀 이상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벽의 정 한가운데에 곰팡이가 폈어요. 보통 곰팡이는 모서리 쪽에 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손바닥 2개 정도 되는 사이즈의 곰팡이가 벽의 정 한가운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태풍이 심해서 그랬나 이러면서 벽지를 뜯어서 새로 붙여도 보고 아빠가 온갖 걸 다 했는데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거기 위에 영화 포스터를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네 집에서는 말 못할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나왔다고. 그때 문을 딱 열었는데 포스터인지 알았던 게 모서리 끝만 보였는데 그것 때문에 포스터인지 알았대요. 포스터가 전체가 다 보이지 않고 모서리만 보이고 그 정 한가운데 새까만 곰팡이가 포스터를 뚫고 나온 것처럼 까맣게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옷도 까맣고 머리가 엄청 긴데 그냥 까만 여자였대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있었냐면은 그 까만 곰팡이가 동그랗게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벽에 새까만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여자가 그 구멍에 걸려 있었대요. 앞면을 벽에 댄 상태로 약간 90도 인사하는 것처럼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고 잠깐 멈춘 순간에 그 여자가 상체만 구멍 밖으로 나와 있는데 하체까지 나오면서 아래로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 씨가 묘사를 해준 걸로는 꼭 네 발 동물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가 바닥으로 뚝 떨어질 때처럼 뚝 떨어졌대요. 몸을 못 가눠서 진짜 뚜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어서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이 여자가 일어나게 되면 큰일이 난다 싶어서 문을 바로 닫은 거래요. 예. 그러고 너무 무서워서 앞뒤 없이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안에서 덜덜 떨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잔 게 아니라 울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안에서. 말은 못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고 저희 얘기도 계속 들리고 하니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잠들어서 부시시한 게 아니라 울어서 부시시한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다 차치하고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나는 계속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반은 안 믿었었어요. 네. 다 취했기도 했고 난 여기서 10년을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며칠 정도는 거실에서 동생이랑 같이 잤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안 돼서 다시 그 방에서 들어가서 잤어요. 아무 일도 없었고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폰이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이씨 부재중 전화가 한 5-6개 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이었고 뭐지 싶었어요. 이 새벽에? 했는데 너무 졸린데도 부재중이 너무 많으니까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뭔 일인데? 이러니까 이씨가 조용해요. 숨소리만 들려요. 약간 파르르 떨리는 숨소리? 그런 소리만 나요. 뭐지 해서 보니까 이씨한테 전화 온 게 맞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뭔데? 왜 전화했는데? 야, 니 말 안 하면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용하게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여자가 날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벙했거든요. 뭐 왔다고? 여자가 왔다고? 우리 집 여자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고가 잠깐 멈춰서 뇌정지가 왔다가 그 여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자기 방 화장실이래요. 친구 방이 친구 침대 기준으로 발 쪽에 행거랑 문이 있고 네. 왼쪽에는 벽이 있고 오른쪽에는 화장실로 가는 문이 있고 머리 위로는 창문이 있어요. 자다가 새벽에 순간적으로 잠이 깼는데 행거 쪽으로 자기 또 모르게 시선이 확 가더래요. 예. 그래서 보니까 행거에 옷이 막 걸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여자가 엮여 있다? 옷이랑 그 여자랑 매듭을 지어놓은 것 마냥 그런 상태로 자기랑 눈이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온통 까맣고 눈만 하얗대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긴 몸통에 구불구불한 팔들이 막 달려있는 것 같이 진짜 이상하게 생겼었대요. 그걸 보고 도망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몸을 움직였는데 움직여졌대요. 가위도 아닌 거죠. 그래서 문 옆에 행거가 있다 보니까 문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애가. 문으로 나가서 부모님을 부르고 싶은데 문을 나서기 전에 그 여자한테 잡힐 것 같았대요. 그래서 최대한 행거란 먼 화장실로 와서 문을 잠그고 친구한테 다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근데 그중에 딱 저만 받은 거죠. 그때가 거의 3시 조금 넘은 상태였는데 5시 넘어서 해 뜰 때까지 그 친구랑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다 하고 막 그 다음날 학교에서 졸려서 거의 기절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은 다 취해서 그런 거고 영상이 안 켜진 것도 뭐 취해서 잘못 작동시켰겠지, 뭐 이씨도 취해서 그런 거겠지, 이씨의 집에서 본 것도 뭐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 할 수 있는데 하나 딱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씨가 자기 집에서 귀신을 본 뒤에 곰팡이가 너무 찝찝해서 네. 아예 천 포스터를 사서 제 방에 크게 덮어 놓으려고 그걸 샀어요. 그래서 천 포스터를 붙이려고 종이 포스터를 딱 뜯었는데 곰팡이가 없어진 거예요. 제 방에는 곰팡이가.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없어졌지?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지 아직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싶어서 그거를 이씨한테 말했어요. 내 방 곰팡이가 없어졌다.
근데 그거를 들은 이 씨가 행거 쪽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곰팡이 자국이 생겼대요. 와, 곰팡이가 사진- 귀신이구나. 그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미 7년, 8년이 넘었어서 지금은 없습니다. 와, 다른 건 다 이해가 돼도 이건 이해가 안 돼서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곰팡이 자체가 귀신이라기보다는 그 흔적이네요. 귀신의 흔적. 그런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근데 웃긴 거는 저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이에요. 그 방 침대 위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없고 그쪽을 지금 괜히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부정 탈 것 같아. 예. 지금은 아무것도 어. 없어요. 잘만 지내고 있고 지금까지. 내 친구 진짜 무서웠겠다, 그 당시에. 전화해서 그렇게 벌벌 떠는 걸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다음에는 괜찮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방을 아. 바꿨대요. 돈이 네, 많아서. 그 방을 창고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안 쓰는 방으로. 그러고 얼마 뒤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괜찮대요? 전혀 그런 게 없대요?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귀신 보는 친구라고 이야기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께서 아까 키워드가 무당이랑 아들, 그리고 뭐 주술, 폐쇄공포증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네.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뭐 세탄이나 세운이 혹은 뭐 고독 이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걸까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아예 잘 몰라서 확실한 거는 이제 아들을 얻으려고 한 그런 거죠. 네. 어쨌든 뭐 양밥에 관련된 그런 거겠네요. 네네. 그 친구분의 허락을 우리 많은 귀족님들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직접 참여하셔도 되니까, 네, 그거는 편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그런 걸 느꼈어요. 이분 무서운 이야기 할 줄 아시는 분이구나. 좀 짬 좀 있구나.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아시겠다. 딱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무서운 이야기 짬밥 좀 있으시죠? 친구들한테 많이 해줘요. 그쵸? 워낙에 이게 소스가 많으니까. 지금 이제 이거 방송이고 존댓말로 하고 이러니까 좀 긴장도 되시고 하니까 이 정도지. 이분 만약에 반말로 하라 그러고 그냥 편하게 하라 그러면 더 무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펠트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미스테리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은 김펠트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너무나 미스테리하면서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 이야기는 별로 무섭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아껴두지 마시고요. 네, 바로 여기 카톡 제보로 카톡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홍삼이 아빠님의 이야기입니다. 홍삼이 아빠님도 또 처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고요. 지금 야간이든 또 아침이든 트레일러 운전 기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운전을 하시면서 실제로 목격한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귀신들을 운전을 하시면서 보시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가 기릿. 갑시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삼이 아빠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삼이 아빠님께서 오늘도 참여를 해주셨고,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저는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사연 이렇게 막 내용이 스토리가 길고 그렇진 않다 보니까 네네네. 짧은 이야기, 일하면서 겪었던 거 3개랑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귀신, 할머니 귀신 이야기하고 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큰 차와 그리고 본인이 항상 같이 움직이실 텐데 또 네네. 그러면서도 겪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납니까? 아우, 길이입니다. 갑시다. 우선 제가 다음번에도 또 드릴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네.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네네. 저는 큰어머니가 지금 무당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오, 예, 예. 큰어머니가 무당 일을 하고 계시고 뭐 어릴 때부터 딱히 막 귀신이 무섭다, 뭐가 무섭다, 뭐 소름이 돋는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집 주위에 한 무덤이 10개 있었어요. 어릴 때 살 때 산에 살다 보니까 집 주위에 막 그 무덤 위에 막 뛰어놀고 그랬어요. 뭐 딱히 무서운 건 못 느끼고 예. 다니다 보니까 뭐 혼자 저수지에 뭐 개구리 알도 주스로 다니고 네네네. 그랬는데 제가 우선 제일 처음 들을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 귀신 이야기는 좀 잔잔하게 시작할게요. 이야기. 오, 예, 알겠. 할머니 귀신이 잔잔해요? 네, 이건 좀 잔잔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한 10년, 1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고속도로에 그때는 그냥 승용차예요. 이 이야기는 승용차인데, 고속도로를 그냥 쭉 달리고 있었어요. 아는 형님이 조수석에 타고, 저는 운전석에서 그냥 운전하고, 쭉 예. 달리고 있는데, 보통 사이드 미러를 양쪽을 한 번씩 보잖아요. 야간에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승용차든 큰 차든 이제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잠깐 사이드 미러를 보고 앞을 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뻔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앞을 자세히 봤더니 할머니가 허리가 꾸부정한 할머니신데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냥 예전 사람들이 입는 평민들이 입는 한복 같은 모양 있잖아요. 그걸 뭐 무슨 옷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머리는 예전 그냥 옛날 사람처럼 비녀를 꼽듯이 이렇게 그냥 뒤에 똥머리 동그랗게 요렇게 돼가지고 딱 제가 가는 속도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서. 예.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랬죠. 이거를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처음에 눈을 한번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길래 순간 얼음이 된 거죠. 제가 예. 놀래서 으악이 아니라 그냥 이 소리밖에 안 났어요. 순간 놀래서 너무 놀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눈을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싶어서 예. 옆에 있던 형님을 두드려 깨웠어요. 막 옆에 예. 자고 있길래 이것 좀 봐라고, 이거 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자다가 왜 깨우냐고, 건들지 말라고, 좀 자야 된다고. 예. 근데 제 앞에는 계속 같은 속도로 가고 있고 할머니가 뒤를 왠지 쳐다보면 저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와, 예. 근데 안 쳐다보고 뒷모습으로 제가 가는 속도 똑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두드려 깨워도 안 일어나고 제 앞에는 계속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이제 오른쪽 편에 휴게소가 있길래 사이드미러를 한번 보고 앞을 딱 봤는데 그때 사라진 거예요. 와. 그래서 휴게소를 차를 대고 형님을 두드려 팼죠. 옆에서. 왜 안 일어나냐고. 내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요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와.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제 눈에 보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더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건지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고 순간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 할머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달리는 그 모션이 어땠어요? 그냥 뭐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사람이 달리듯이 달리는데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속도는 제 헤드라이트보다 살짝 더 앞에 있는데 한 무릎 밑으로는 안 보이고요. 없고요. 예.
무릎 위로만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냥 허리가 저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보는 허리가 꾸부정한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뒤에 이렇게 뒤통수에 이렇게 똥머리처럼 주먹만하게 할머니 옛날 사람들 머리 따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비녀에 보통 이렇게 옛날 사람들 꽂듯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옷도 뭐 이쁜 한복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막 주모들이 입는 그냥 평민복 예. 색깔도 그냥 아주 수수한 색깔. 그래가지고 허리는 꾸정하게 해서 계속 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와. 근데 순간 잘못 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옆에 사람 깨워서 봐도 다시 보이고 그러니까 네. 환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와, 그러면 요게 그 참- 할머니랑 눈이 마주치거나 네네. 그런 적은 없으신 거죠? 그 당시에. 네 만약에 마주쳤으면 진짜 뭔 일 났을 것 같아요 그때. 그치. 와, 아니, 이게 잔잔하다고요? 네, 이게 잔잔한 거죠. 이거는 뭐 딱히 뭐 저한테 나쁜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소름 돋는데, 일단은,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거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지금 작년 말 올해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을 나갔다가 저희는 제가 보통 저녁 8시? 9시 되면 일을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통 낮에 일을 끝나고 예. 야간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야간 일이 거의 한 90% 이상인데 이거 이렇게 한 8년을 해왔는데 네네. 돌비님 방송 들으면서 솔직히 요즘에 야간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썩합니다. 저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막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비님은 이제 사운드 위주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거의 한 열 몇 시간을 틀어놓고 다녀요. 그냥. 예. 그래서 다 들었죠. 전부 다. 예. 전부 다 듣고 계속 듣고 다니는데 야간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요즘에 제가 하차를 할 때 혼자 하차를 하는데 새벽 예. 2시든 3시든 혼자 불 다 꺼진데 하차를 하는데 순간순간 요즘에 무섭더라고요. 저녁에 야간에 일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뭐 근데 뭐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그러려냐 하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저희는 차 길이가 트레일러다 보니까 한 20m 가까이 될 거예요. 길이가요. 길죠. 네네네. 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잠이 온다고 그냥 갓길에 아무 때나 대고 잘 수가 없어요. 예. 위험하기 때문에 제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졸음 쉼터를 가든지 휴게소를 가든지 예.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갓길이 되어 있고 가로등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위협이 안 될 위치가 있어야지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있는데 네. 그날은 딱히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잠은 순간적으로 오고. 예. 그래서 딱 위치를 찾았는데 그걸 제가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낮에 사진 보내드렸던 거기 위치예요. 거기가 거긴데 차를 대고 저희는 제 차는 이제 보통 트레일러들은 뒤에 침대가 있거든요. 뒷칸에. 네, 그렇죠. 주무실 수 있도록. 네, 네네 침대가 있는데 그때 시동을 끄고 좀 자야지 싶어서 탁 누웠어요. 그냥 알람을 보면 1시간만 잘까 생각하다가 1시간 정도 맞춰놓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누웠는데 네. 거기는 아무래도 휴게소도 아니고 졸음 쉼터도 아니고 예. 일반 국도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차 소리 말고는 들릴 소리가 없어요. 딱히. 그렇겠죠. 네네네. 누웠는데 밖에서 어떤 남자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 하면서 예.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그게 제 느낌에는. 예. 그러니까 막 뭐라 통화를 하고 하길래 제가 누웠다가 진짜 잘라고 누웠는데 또 왜 밖에서 시끄럽게. 이렇게 시끄럽게 구노 좀 음. 조용히 하면 됐긴데 이 생각으로 몸을 또 살짝 돌아 누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남자 목소리가 안 들리더니 저 멀리서 여자 여러 명이서 속닥속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돌비님이 그때 방송하면서 제가 들었던 건데 예.
과일 눌리기 전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그게 참 멀리서 여러 명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남자가 가더만 저는 또 여자가 또 그가놓고 하면서 또 반대로 또 돌아 누웠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때가 온 거죠. 제 양쪽 귀에서 하는 거예요. 양쪽 귀에 대고 수십 명이. 그래서 제가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건 아닌데 지금 내 혼자 있는데 왜 내 귀에 양쪽이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차에 앉아서 바로 시동 걸고 그 자리에 바로 출발해 버렸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진짜 죄송한데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저도 살다가 제 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게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때예요. 예. 지금도 잠깐 순간 소름이 돋는데 여기 아니, 또 근데- 아무도 없고 근데 네. 지금 방금 네네. 막 이런 게 진짜 이렇게 들려서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묘사를 한 게 이런 건데 이것보다 더 하이톤이었어요. 양쪽 귀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귓속말 할 때 있죠. 귀에 살 갖다 대고. 예.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양쪽에 진짜 한 5-6명씩 붙어가지고 하이톤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렸죠. 예.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는데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데 뒤에를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남자 목소리 들렸다고 했잖아요. 예. 남자 목소리를 들렸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차도 승용차도 없고 큰 차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도로고 도로 한복판이고. 네, 그렇죠. 국도 한복판이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서 여기 이 자리는 아닌가 보다 싶어서 제가 그 뒤로 잠이 와도 그 자리에서 앉아요. 예. 절대 앉아요. 그 자리에서는. 거기가 출발해서 네네. 정확히 위치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길가니까. 아니요. 여기는 네, 길가니까 딱히 제가 사진 보내드린 그 부분인데 예. 위치가 경상남도 진주하고 경상남도 산청군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이에 있는 국도변인데 예. 동네도 있어요. 동네는 어차피 거기 가까운 그 위치가 제가 사진 보낸 위치가 그 동네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지편면이에요. 지편면. 그쪽 가는 그냥 완전 국도예요. 그죠? 네네, 국도에 진주 지편면이라는 곳이에요. 와. 지편면 오르막 차로 있는데 그쪽인데. 그리고 제가 다시 운행을 해서 예. 다른 데 가서 그냥 잤죠. 너무 피곤해도 그냥 딴 데 가서 자자. 예, 그냥 다른 데 가서 자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잤죠. 거기가 이상하긴 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낮에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건데 예. 낮과 밤이 완전 거기는 180도 틀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예. 다 산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예. 요게 두 번째 이야기고 야, 네. 세 번째는 요거는 좀 덜한 건데 요거는 진주에서 그 엄청 가까운 곳에 이제 졸음쉼터인데 예. 그날도 잠깐 조금만 자야지 싶어서 딱 시동을 끄고 졸음쉼터니까 거기는 마음 네네. 편하잖아요. 그쪽은. 근데 평소에는 제가 만약 야간에 다녀도 큰 차들도 있고 승용차들도 있고 몇 대씩 있어요. 평소에도 야간에 다녀도. 근데 그날따라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를 대고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지만 그때뿐이겠지 싶어서 또 별 생각 없었어요. 네네네. 그냥 시동을 끄고 누웠는데 딱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제 트레일러 뒤편이 스텐으로 된 탱크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멘트를 싣는 건데 예. 저 뒤에서 누가 제 탱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통, 통, 통 이렇게. 예. 그냥 또 잠결에 왜 남의 차를 또 건드리노 이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또 점점 통통 가까이 오는 거예요. 통통통 두드리는 소리가. 예. 통통통 두드리지만 제 차가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침대하고 트레일러 뒤에 연결되는 공간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침대 바로 뒤편이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뭐 차 뒤편에 차 바로 뒤편에서 누가 쾅쾅쾅 뛰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또 순간 놀래서 일어났죠. 그때는 막 소름 돋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뭐야 하면서. 예.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차에서 그냥 바로 내렸죠. 예. 내려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하나 태우면서 뒤에 봤는데 아무도 없죠. 옆에 다른 차들도 없고 큰 차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 또 느꼈죠. 여기도 자면 안 되는갑다 싶어서 다시 또 운행을 해서 가버렸죠. 다른 데로. 그냥 지금, 일반적인 휴게소로 들어가서 가버렸죠. 지금 천둥이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둥이 나 여기 저 지금 방송하는 지역에서는 엄청 네. 크게 해가지고 소리가. 거기 지금 비 와요? 혹시? 아니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대구 지나서 안동 가는 쪽인데 딱히 비가 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네요. 이쪽은. 여기 천둥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사람이 분명히 쳤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소리랑 뭐 네네. 그런 게 구별이 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내린 거예요. 누구냐 이 그러니까 생각에. 예. 누가 저한테는 이게 재산이고 일이다 보니까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쾅쾅 뛴다고 부서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뒤에는. 이야. 일단 이 트레일러를 뭐 운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화물 기사분들이 잠을 좀 못 네네. 주무시면서 일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맞아요. 왜냐면 한 번 이제 이동할 때마다 어쨌든 수입이 달라지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졸음 때문에 아니면 졸려서 헛것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진짜 귀신을 보신 것 같아요, 느낌이. 할머니도 그렇고. 저는 졸음 운전 때문에 차를 한번 폐차를 시킨 적이 있어요. 큰 차를. 예. 근데 그 뒤로는 절대 잠 오면 그냥 바로 될 수만 있다면은 남한테 위협이 안 되고 다른 2차 사고가 안 나는 장소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돼버려요. 그러면 홍삼이 아빠님, 그 기사분들만의 불문율 같은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래선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에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게 아마 트레일러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뒤에 네네. 뭘 달고 다니냐에 따라서 일이 완전히 특성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예.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중장비 이제 포크레일이나 뭐 이런 게 로우베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BCT라는 건데 요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정말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에. 예. 근데 저희 같은 일은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은 무조건 잠오면 되라. 헛걸 볼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일단 뭐 네네. 잠오면은 무조건 되라. 뭐 그거 말고는 저는 뭐 딱히 다른 걸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불문율 같은 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제 일 말고 이제 다른 컨테이너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택배 뭐 뒤에 다른 걸 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건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겠죠? 네네. 네, 갑시다. 네. 요거는
제가 포항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대구 쪽이었어요. 대구 쪽. 대구 쪽에 그때도 졸음 쉼터였는데 저는 제가 그냥 에이 뭐 그냥 제가 혼자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예.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좀 약간 그쵸. 이런 스타일인데 네. 그냥 그날따라 뭐 푹 자고 싶어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의자만 뒤로 젖혔어요. 의자만 뒤로 젖혔는데 살짝 잠이 들었죠. 이제 한 30분 잘 생각이었으니까 잠이 들었는데 누가 운전석 쪽에 문을 퉁퉁퉁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울려요. 여기 안에 예, 공간이 예. 넓기 때문에. 예.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던데 누가 퉁퉁퉁 하니까 울리는 게 뭐지 싶어서 눈을 딱 뜨고 일어났는데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뭐야 싶어서 다시 누웠죠. 다시 누웠는데 다시 퉁퉁퉁 울리는 거예요. 예. 아씨 하면서 순간 욕이 나올 뻔했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예. 화가 나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아씨 하면서 일어났는데 다시 옆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울린 위치로는 운전석이니까 누구지 싶어서 제가 순간 왼쪽으로 돌아서 보니까 없고 밑을 봤어요. 예. 저희 차는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3단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봐야지. 되니까 예. 밑에를 봤는데 누가 저를 문 바로 앞에 위로 올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게 할머니였어요. 사람 할머니인데 말고? 예. 할머니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사람일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예. 대화를 했으니까 저랑. 예.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밑에를 쳐다봤는데 사람이 울려다 보고 있으니까 아이씨 하면서 놀래라 하면서 제가 창문을 우웅 내렸죠. 네. 무슨 일이냐고? 예,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위를 저를 딱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예. 뭐라고요 하니까 커피 한 잔 사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 그럼 아니요 됐어요 하고 제가 그냥 창문 올리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을 해버렸는데 예. 그게 새벽 1시 2시에 졸음 쉼터에서 커피를 판다 할머니가. 네. 그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 이제 친구도 운전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이야기하는 바카스 할머니일 수도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거 얘기는 저도 TV나 다른 매체에서 봤는데 그런 게 네네. 있더라고요. 이제 기사분들이 이렇게 네네. 쉬잖아요. 그때 또 네네.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태워다 줘서. 네. 저는 그때 많이 깜짝 놀랐죠. 그때 진짜 놀라셨겠다. 예. 밑에서 위에 사람을 노려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가. 예.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출발시켜 버렸죠. 그냥. 이야. 왜냐면 그 첫 번째 아까 이야기에서 나온 할머니 때문에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으신데 네네. 딱 그러니까 더 놀라셨겠네요. 많이 놀랬죠. 그때도. 그냥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홍삼이 아빠님께서는 귀신을 지금은 보시진 않죠? 느끼거나. 네, 저는 전혀 느끼거나 그런 거 없고, 제가 큰어머니가 무당이시다 보니까, 네네네. 어릴 때부터, 큰어머니는 그냥 항상 이야기 하시는 게, 그냥, 큰엄마 이야기 하는 거는 반만 듣고, 네. 반은 흘려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라. 조심하라는 것만 조심하고, 뭘 해야지 좋아진다 이런 말은 믿지 말고, 그냥 네 인생 그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큰어머니 이야기도 몇 가지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큰 어머니의 또 그 이야기가 분명히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네네. 홍삼이 아빠님 네. 운전하시다 보면 야간에
막 동물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거 안 그래도 제가 팁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 했는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동물도 많이 보셨나요, 실제로? 제일 많은 게 고라니랑 멧돼지. 네네, 그렇겠죠, 아마도. 네, 제일 많은 게 그런 거고, 다른 동물은 제가 실제로 본 건 없는데, 예. 고라니는 사람들이, 돌비님 안 그래도 그때 동영상 보니까 뭐, 영물이다, 막 그런 말이 있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고라니는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요. 아, 맞네. 승용차는- 높이 차이가. 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짧잖아요. 아, 그렇죠, 제동 그렇죠. 거리가 짧고 핸들 조작이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제동 거리가 엄청 멀어요. 예, 예. 특히나 뒤에 짐을 실어버리면은 엄청나게 쭉 밀려가는 것도 밀려가는 건데 그 고라니 한 마리를 피하기 위해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밀어요. 짐 실었을 와, 때는. 예. 그러면 제 마음도 솔직히 찢어지죠. 살아있는 생물인데 고통을 주는데 누가 그거 그쵸. 하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제 마음도 찢어지고 제 지갑도 울어요. 그렇게 되면 예, 예. 앞범퍼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면 거의 한 150만 원씩 깨져버리니까. 아, 예. 근데 제가 고라니를 한 4마리 정도 네네.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8년 정도 운전하면서 한 4, 5마리 이렇게 했는데 고라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녁에 야간에 가면 사람들은 와다다닥 이렇게 뛰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고라니가 라이트랑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멈춰요. 애가. 맞아요.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멈추기도 멈추고 고라니가 예를 들어서 차선이 2차선이 있으면 고라니가 1차선으로 가면 나는 2차선으로 가면 될 거야 이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네. 고라니는 지그재그로 뛰거든요. 정면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뛰어요. 지그재그. 오, 왼쪽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오른쪽 네네네. 예. 그래서 1차선으로 가고 고라니가 있다고 내가 2차선으로 쑥 가면은 괜찮겠지 이 생각을 하다가 순간 딱 날라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그냥 고라니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나한테 달려와서 박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고라니를 그렇겠네요. 예. 예, 막 제가 멈출 수 있을 때는 멈춰요.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속도가 좀 줄어 짐을 싣고 가는데 속도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싶으면 얼마 한 3일 전에도 본 것 같아요. 네. 코너를 돌아서 나오는데 앞에 2마리가 통통 뛰더라고요. 어, 그래서 예. 마침 속도가 줄어 있는 상태라서 쓱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에 그냥 뛰어가게 놔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산 쪽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 옆에서 날라오기도 많이 날라오죠. 그렇죠. 갑자기 이게 또 로드킬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네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무조건. 자, 오늘 홍삼이 아빠님께서 지금 화물 운전을 하시면서 겪는 실제 네네.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네네.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네요, 이거. 아, 안 그래도 마누라는 이야기 했더니 마누라는 너무 피곤해서 가위를 눌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가위 눌린 적도 없고 뭐 딱히 뭐가 무섭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부대에도 해병대에서 산에서도 자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딱히 무섭다는 건 없었는데 아 그때는 그 할머니 봤을 때랑 제 귀에서 속삭이는 걔네들은 아 지금 생각해도 막 순간 소름이 쫙쫙 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위치에서 네네. 주무셨으니까 거기 있던 귀신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다 몰려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괴롭히려고 근데 깨운 것 같고. 남자 목소리는 통화하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게요. 그냥 통화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제가 뭐 정확하게 무슨 단어를 쓰는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네네. 밖에서 뭐라 하면서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걔가 뭐 다른 애들을 부른 건지 그러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일단 그 장소에는 절대 차를 안 세워요. 그 뒤로. 앞으로 이제 운전을 계속 하시겠지만 항상 네네. 정말 안전 운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귀신 보면 또 돌비 공포 라디오에 일르세요. 아시겠죠? 바로 일러주세요. 다음에는 네. 몇 가지 또 더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삼이 아빠님께서 또 이렇게 늦은 시간 차 안에서 또 생동감 있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네,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상상을 좀 오늘따라 몰입을 엄청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할머니가 차속도 따라왔다는 거랑, 그리고, 자는데 귀에서, 원래 바깥에서 들려던 소리가 갑자기 귀 바로 옆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음을 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게 사자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자의 언어, 죽은 자의 말 이런 거 사자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귀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갑자기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따라온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또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에 제보를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또 소름 돋고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